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공동생활과정 평가 환경 및 안전 부분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단 요양원 평가지표 22번, 그 다음에 공동생활과정 21번이네요. 점수는 3점짜리 재난상황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항목이지만 직원분들이 숙지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원래부터 계속 잘 하셨겠지만 집중해주세요. 점수 3점짜리 항목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보면 기록인데요. 재난상황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반기별 1회 실시한다. 1회 이상. 일단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말이. 재난상황이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재난상황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그리고 수급자 직원으로 하는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반기별 1회 실시한다. 반기별 1회. 이게 두 번째인데요. 재난상황 같은 경우에 자연재난이 있고 인적 재난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자연재난은 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인적 재난 화재, 전기, 가스사고, 붕괴 등을 포함한 재난상황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매뉴얼을. 이 안에 보시면은 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이런 명확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내용들을 보시고요.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난상황 매뉴얼에 들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보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강 같은 경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안전처 같은 데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발췌해가지고 몇 줄 정도만 작성해 주셔도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매뉴얼 만드실 때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선생님들이 실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걸 교육자료로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매뉴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하게 그냥 매뉴얼 인내 넘어가신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매뉴얼을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다루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 재난상황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방법, 제가 응급상황 매뉴얼하고 같이 해서 세트로 한번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수급자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준 1번 보세요.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기준 1번을 보시면 교육 및 소화기 사용 시험만 실시한 경우 대응 훈련을 인정하지 않고,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 훈련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과 입소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라고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저는 이게 차라리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평가 때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이게 이미 지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원래 재난상황 대피훈련, 대응훈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고 그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는 신용만 하고 사진 찍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평가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전 평가에서도 평가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기관과 평가관의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년도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진짜 실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고 하면 지진이 실제 났을 때 우리가 숨었다가 대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밖에 나가서 안전한 장소로 가는 것까지 실제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결과 보고를 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게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거 잘 들으세요. 지금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19년도, 20년도에. 그 작성을 살펴보면은 사진이 필수사항이에요. 사진이. 지금 보시면. 근데 그 사진에 단순하게 우리 기관 내에서만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 실제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이런 사진, 그 다음에 실제 탈출을 해서 대피한 이후의 사진까지, 중간에 이제 대피한 이후의 사진까지 첨부해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전에 19년도, 20년도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해놓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보강을 해놓으셔야 되겠죠? 또 사진 똑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매년 매 분기마다, 매 반기마다 다른 사진 쓰셔서 보관하세요. 예. 지금 훈련 실시 자료를 보면요. 일단 보시면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예시를 하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시를 띄울 때는 제가 수급자 명부를, 그러니까 수급자 이게 보시면 참가자라고 하는 이런 필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원하고 수급자 명부를 띄워드리진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수급자 직원 그 실제 참가하신 이 모든 분들의 인적사항들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재난대피훈련 결과보고서 제가 띄워드리는 걸 보면 거기에 이제 필수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죠.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 쓰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류에도 결과보고서에도 이 필수사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사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기준 2번 가겠습니다. 기준 2번 여러분들 의외로요 기준 2번이 상당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직원분들이 임의로 우리가 지표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환경 하기 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혹시 다 보고 오셨죠? 네,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 출근한 인원 중에서 임의로 몇 명이 선정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평가관이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화재 및 지진 재난상황 대응 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 면담하죠. 근데 확인사항에 보시면 재난상황 대응 방법, 담당 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추가됐죠? 비상구 위치 등 대피 경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물어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술술술술술 나올 정도까지 교육시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임의로 직원들을 배치를 우리가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누가 대답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직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소화기는 어디 있어요? 우리 기관에 소화기는 몇 개 있죠? 어디 위치에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얘 피난 대피반이시구나. 그러면 대피반이시면은 어떤 어르신들을 주로 모시고 가시죠? 이게 실제로 불 났을 때 선생님이 대피하는 역할이 아니라 불을 끄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소화기는 쓸 줄 아세요? 소화기가 어느 쪽에서 가져와서 쓰실 거예요? 소화전은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소화전 사용하세요? 두 명이서 사용하세요? 세 명이서 사용하세요? 어떻게 교육받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면담이라고 하는 항목을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을 때 술술술술 직원들이 대답을 하려면요 힌트 없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2달이면 진짜 빠른 거예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교육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직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지. 이거를 꾸준하게 교육을 해주셔야지만 기준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재난도 화재 지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화재 지진이 맨 앞에 있으니까 그 화재 지진 말고도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숙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피 경로까지 지금 추가됐죠, 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어떤 그 질문표를 막 쭉 만드셔가지고 막 질문을 해보세요. 계속 질문하시고 주기적으로 계속 질문하시고 될 때까지 질문하셔가지고 점수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을 면담을 하는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항목들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항목인 거예요. 계속적인 교육이 되어야지만 선행되어야지만 나오는 점수인 겁니다. 3번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시연 항목이에요. 시연. 가장 많이 시연하는 것이 소화기겠죠. 소화기인데요. 소화기를 실제 써보셔야지 실제 시연도 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 시연하실 때 그 실제 소화기를 사용하시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띄워드리는데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교육용 물소화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물 넣어서 쓰는 그런 소화기인데요. 실제로 뿌려보세요. 이게 시연을 실제로 해보셔야지 시연을 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보셔야지 실제 시연상이 왔을 때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현실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